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024년 1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이제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이제 요 전력에서 점수를 많이 따셔야지 좋습니다. 네. 자, 교재 21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2024년 이제 문제 21번. 21번 보시면 송전선로의 그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가공지선이죠. 일단 이제 요 가공지선은 첫 번째가 뇌격시에 뭘 보호한다? 이 전선로를 보호하고요. 요게 또 차폐선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유도장애 경감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전유도나 내지 전자유도를 뭐한다? 경감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지물의 최상부에 이렇게 전선로가 있으면 지지물의 최상부에 이렇게 설치된 거 있죠? 요게 우리가 뭐가 된다? 가공지선이죠. 그래서 뇌격이 됐을 때 요 전선로를 보호하죠. 요 아래 것들을.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죠. 필히 보셔야 되고요. 거기 보시면 댐퍼는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호환 이거는 이제 이 섬낙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거나 내지 뭐예요? 애자련의 그 전압 분담을 뭐한다? 개선하고요. 애자는 이제 전선을 지지하는 절연 지지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1번의 정답 몇 번이다? 3번. 하자. 22번인데요. 화력발전이지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석탄 연소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집진장치죠. 우리가 이제 이 집진장치인데 이 화력발전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미분탄 연소, 이 석탄을 얇게 빤다고 보시면 돼요. 연소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연소 과정에서요. 비산, 먼지, 회 이런 부유물들이 발생하고요. 얘네들이 연도를 통해서 굴뚝이죠.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제 제거해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먼지를 포집하는 설비예요. 이때 이 집진 장치에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기계식을 썼지만 지금은 전부 다 전기식을 쓰고요. 요게 어떤 방식을 쓰냐고 또 물어봐요. 요 방식이 코크렐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자. 집진 장치는 먼지를 포집하는 설비로서 우리는 전기식을 쓰고요. 그 방식을 또 물어보면 얘가 뭐다? 코크렐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지금 보면 전기식이죠. 네. 자, 그 다음에 23번. 송전 전력이나 송전 거리, 그 다음에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바로 뭐가 되냐면 전선의 단면적 A와 송전 전압과의 이제 관계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제 보면 23번이죠.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전선의 뭐가 된다? 단면적 A와 그 다음에 전압은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했죠. 자, 요걸 갖고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우리가 아는 전력 손실률을 여자분께서는 H라 하였지만 저는 이제 요거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력 손실률이라는 건 수전단 이제 전력에다가 전력 손실의 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수전단 전력은 루트 3에다가 수전단 전압의 전류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전력 손실은 3i 제곱 r입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얘는 v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3의 i r이고요. 분모분자에다가 제가요. 양변에다 이제 v 코사인 세타 양변이 아니라 v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보면 요놈들을 그럼 이게 식이 이렇게 바뀌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자 루트 3의 요놈 뭐예요? 파워 나오죠. 이 r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건데요. 요거를 기억해 주면서 싹 다 날려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 K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V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T의 R인데 이 R을 로 A분의 뭐가 된다? L 되겠죠. 위치를 바꾸면 A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A는 V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P의 뭐가 된다? 로의 K분의 L이죠. 그래서 지금 전력, 그 다음에 거리, 그쵸? 그 다음에 비중, 내지 손실률이 일정하죠. 그쵸? 이때 보면 이제 이 요놈과 요놈은 무슨 관계예요? 제곱의 반비례하네. 그래서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죠. 반드시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승합하면 여기서 또 다른 이점이 뭐다? 바로 전선의 그 단면적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선은 더 얇아져도 되네. 그러니까 자꾸 경제성을 고려해서 뭘 고려한다? 승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죠. 자, 24번. 부하율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부하율이라는 것은요. 평균 전력을 무슨 전력? 이 평균 전력이라는 값을 무엇으로 나눴다? 최대 전력이라는 값으로 나누어서 적분율 처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하율 부, 평, 회가 되죠. 공식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네요. 주는 문제다. 틀리면 안 된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요. 뭐 저자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긴 하지만 이걸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식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이죠. 자, 25번은 전기 방식별 좀 비교라고 해볼게요. 25번은 전기 방식별보다 비교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 방식이 돼요. 전기 방식. 첫 번째 단상 이선식입니다. 그리고 단상 3선식. 그리고요. 3상 3선식. 그리고 3상 몇 선식? 4선식. 이렇게 되죠. 네. 자, 먼저 여기서 뭘 볼 거냐면 1선당 비교예요. 1선당 전력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만 보면 단상 이선식은요. 이렇게 변압기는 한 대죠. 그리고 여기서 인출된 와이어가 몇 개다? 두 개란 얘기예요. 이때 이 양단의 전압을 V라고 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 역류를 코사인 세타라 가정해 보면 단상 이선식의 전력 P12는요. VI의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것을 일선당으로 바꾸면 이 VI의 코사인 세타로서 일선당 전력은 0.5의 P12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선당 전력이 얼마가 되냐면 0.5가 됩니다. 단상 3선식은 여기서 중성선을 낸 방식이고요. 여기를 V, 여기를 V라고 봤을 때 요놈은 이 VI의 코사인 세타가 돼서 선은 세 가닥이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분의 2는 여러분들 0.67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결과식만 보자고요. 3상 3선식을 구해보면 얘는 0.57이 되고요. 3상 4선식은 0.75가 됩니다. 그래서 일선당 전력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선당 전력의 비교예요. 일선당 전력을 비교해보면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1입니다. 그럼 요거분의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1.33이 나오고요. 요게 1.15가 나오고요. 요 놈이 1.5배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무슨 손실? 전력 손실 내지 뭐가 된다? 중량비가 돼요. 네. 요게 한 배.
그 다음에 요놈 계산하면 요게 8분의 3이 나오거든요. 요게 0.375가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요게 4분의 3이 나오고요. 요게 0.75. 요거랑 계산하면 얘가 3분의 1이 나와요. 0.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표를 좀 암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 증명이 되는 건데 지금 그거보다는 표 자체를 좀 기억하셔갖고 답을 찍는 거를 좀 봐주시고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배전전압, 배전거리, 전력 손실이 같다는 조건 하에 단상 2선식의 중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3상 3선식은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75%가 나오는데 3번이에요. 저도 한번 해보긴 해보지만 좀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표 자체를 기억하자. 먼저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전전압, 그 다음에 배전거리,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가 전력 손실이 같은 건데 이제 송전 전력도 같다고 봐야 돼요. 네. 이 전력 자체가 같은 거죠. 그러면 보면 우리가 아는 P12라고 해볼까요? 단상 이선식의 전력은 V에 I1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지금 거기 보면 전압이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P33라고 해볼까요? 요 놈은 루트 3의 V의 I3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요. P33나 그 다음에 뭐예요? P12가 같다는 조건 하죠. 그럼 여기서 얘 이제 이 하나 알 수 있는 건 I1이라는 값은 루트 3의 보다 I3를 만족하죠. 왜냐면 얘네들 지금 그쵸? 예, 같다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I1은 I 루트 3의 I3라는 거죠. 그럼 먼저 I1이라는 값은요. 루트 3의 I3를 만족하죠. 이 전력 손실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배의 I1의 제곱의 R은 3배의 I3의 제곱의 R1이고요. 이거는 R3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때 보면 전력 손실이 우리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반상 이선식은 선이 두 개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I1이 이렇게 되니까 2배에다가 요거로 바꾼 거죠. 루트 3의 I3의 제곱에 요것은 R1은 요놈은 3배의 이제 I3의 제곱에 R3가 되네. 요거 제곱 취하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없어지네. 그럼 결과적으로 식이 남을 때 어떻게 남냐면 요놈은 2배 R은 로 뭐예요? A1분의 L이 되고요. 요놈은 3배의 R3니까 3배의 뭐예요? 로에 A3의 L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없어지죠. 이거 3배가 아니라 얘 없어지죠? 날라갔잖아. 그냥 R3는 로 A3의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 없어졌죠, 서로. 그쵸? 이렇게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네. 없어지고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A1의 뭐예요? 예, 2는 뭐가 된다? A3분의 뭐가 된다? 1 되겠네. 그러면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럼 A3는 2분의 1에 뭐가 된다? A1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얘 내리고 이렇게 넘긴 거죠.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선의 이제 이 무게인데 우리가 말하는 반상 이선식이죠. 반상 이선식의 총 중량이죠. 예. 그 다음에 반상보다 삼상이죠. 3상 3선식의 총 중량인데 결과적으로 단상 2선식은 선이 두 가닥이죠. 거기에다가 A1에다가요. 길이에다가 시그마 전선 밀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상 3선식은 3배의 I1의 L의 시그마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우리가 요거 A3죠. 우리가 말하는 A3는 2분의 1의 A1이니까 요놈을 2분의 A1의 3배의 뭐예요? 얘는 없어진 거죠. 3배의 A1에다가 2분의 1 해도 되죠. 이거 없어지잖아. 그래서 뭐예요? 4분의 3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요 결과식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돼요? 요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무리수가 있죠. 이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 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전력용 콘덴서와 이거 25번 하셔야 돼. 전력계통의 전력용 콘덴서와 무슨 연결? 직렬로 연결하는 뭐예요? 리액터로 제거되는 뭐다? 고조파. 예. 자, 26번이죠. 이 직렬 리액터고요. 우리 직렬 리액터를 뭐라고 하냐면 SR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렬 리액터를 뭐라고 한다? SR이라고 한다. 시리즈 리액터죠. 요놈은 설치 목적이 제 뭐다?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볼게요. 고조파를 제거하는 우리가 식은 공진식을 이용합니다. 공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X 성분이 같아진 거죠. 그래서 공진식은 N 오메가 L은 N 오메가 C분의 1이 된 거죠. 이때 N은 제거하고자 하는 고조파 뭘 말한다? 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제거하는 건 제5고조파를 제거하는 경우죠. 제거시라고 해볼게. 제5고조파 제거시. 그러면 N차수에 5가 들어가시면 돼요. 5 오메가 L은 5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자, 여기다 좀 볼게요. 결국엔 내리면 오메가 L은요. 25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이 되네. 오메가 L은 XL이죠. 요거는 0.04고요. 오메가 C분의 1은 XC가 됩니다. 그래서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리액터 용량은 투입되는 콘덴서 용량의 몇 프로를 잡는다? 우리가 이론상 4%를 잡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제 여기에다가요. 5에서 6%라고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6%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론상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달라지냐면 이유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게 더 잡아줘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더 잡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선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왔지만 기사칠기에서 이거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잡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전력용 콘덴서, 27번이죠. 26번 해놓고. 자, 삼상 삼선식 수직 배치인 뭐다? 선로에 오프셋을 주는 이유예요. 오프셋. 반드시 보셔야죠. 우리가 27번이죠. 오프셋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은 전선에 따른 전선의 상하, 혼촉, 내지 뭐라고 한다? 단락을 방지합니다. 전선 상하의 혼촉 내지 뭘 방지한다? 단락을 방지하죠. 혼촉. 무슨 얘기냐면 이 철탑을 잘 보면 우리 이렇게 철탑이라는 기지물이 있으면 철탑은 지금 보면 이렇게 암이라고 그래요. 철탑을 잘 보면 이렇게 각상의 암의 길이에 차를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기점으로 여기에 차를 줬죠,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면 우리는 여기다가 애자련을 대롱대롱 매달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문제는요. 눈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오면
눈이 오면 이 눈이 전선에서 이렇게 얼어버립니다. 이 착빙설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얼던 눈이요.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2도에서 2도씨가 되는 순간 일제히 다 탈락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눌려있는 힘에 의해서 점핑합니다. 이걸 도약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요거랑 요거의 높이가 다르면 얘가 도약을 하면서 뭐예요? 서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탑의 각상에 암의 길이에 탈을 두어서 전선 도약, 점핑하는 걸 도약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선 도약 시 우리가 상하 혼촉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오프셋을 준다고 그래요. 이 실기 문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프셋의 목적은 전선의 도약에 따른 상하보다 혼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죠. 잘 물어봅니다. 어.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혼촉, 단락 방지. 자, 2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전기 방식을 정리하면서 이제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고와 배전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전기 방식은 배전 방식은 3상 몇 선식을 쓴다? 네, 4선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 방식 같이 기억하자. 송전 방식은 3상 3선식을 씁니다. 네, 전기 방식을 비교하면 사실 이게 증명이 돼요. 네, 이제 우리는 요 정도 그냥 기억하자고요.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 송전 방식은 3상 3선식.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하셔야 돼요. 29번 자체는 제가 그냥 버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과 직접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게 뭐냐면 염언수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하신다면 이제 직접 유량 측정법에는 염언수인데 이게 사실은 또 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냥 4번 부표법이 요 놈이 이제 뭐냐면 유속의 측정법인데 아유 그냥 버리셨으면 해요. 자 30번 가자. 요거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정리를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인데요. 안정도 향상 대책이고요. 반드시 좀 제가 정리하는 순서대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양이 있지만 그럴 만한 뭐가 있냐면 이 정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30번이죠.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고 그래요. 무슨 대책? 안정도 향상 대책.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할 때 우리가 기준식을 T는 X분의 이 S 이 R의 사인 델타라고 합니다. 요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있죠? 이 식에 의거해서 안정도가 향상되려면 무조건 P 값이 커져야 돼요. 첫 번째가 요 놈이에요. 네,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 계통의 리액턴스를 뭐한다? 감소시킵니다. 계통의 뭘 감소시킨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어떻게 감소시키냐면 전락비가 큰 발전기를 채택합니다. 또는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한다. 똑같은 얘기죠. 이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임피던스 자체가 리액턴스죠.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단권 변압기, 무슨 변압기? 단권 변압기를 채택합니다. 이 단권 변압기도요, 이권선 변압기 대비 임피던스가 작은 변압기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로 줄일 수 있어요. 바로 복도체 방식을 채택하죠. 우리가 복도체 방식은 인덕턴스는 작고요. 정전 용량이 큰 방식이죠. 네 번째가요. 병행 회선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 병행 회선수를 뭐한다? 증가시킵니다. 뭘 증가시킨다? 병행 회선수. 다섯 번째가요. 직렬 콘덴서를 채택합니다. 무슨 콘덴서? 직렬 콘덴서를 채택합니다.
네, 직렬본대, 좀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송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전단이 있다고 볼게요. 요게 송전단이고 수전단이라고 봤을 때 송수전단 사이의 리액턴스를 X라고 보면 여기에다 우리가 콘덴서 넣는 거죠. 요게 XL이고 요게 XC가 된다고 보시면 돼. 결과적으로 XL은 XL-XC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ES, ER 요 놈값 요 놈값이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가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합니다. 뭘 억제한다?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합니다. 예. 첫 번째가요.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예, 성능이 우수한 AVR 자동 전압 조정 장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 값이 움직이더라도 이 값이 이제 움직였을 때 바로 다시 복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한대요.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합니다. 공기조상기라는 걸 쓰는 거죠. 이거 조정합니다. 이거 못 움직이게. 공간조상 방식을 채택하고요. 세 번째가 계통을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계통을 뭐 한다? 연계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계통을 연계하더라도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뭐가 계통을 연계하면 임피던스가 작아져 전락전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개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합니다. 네, 첫 번째가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애매한 말이니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접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무조건 직접 접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소호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비접지를 할 수도 있죠. 두 번째가요. 고속도 차단 및 재회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고속도 차단 및 재회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통의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계통의 뭐를?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P값 자체가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합니다. 뭐를?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전기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한대요. 발전기에 뭘 설치한다? 제동 저항기를 설치합니다. PCBR이라고 해서 이 발전기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속 상태가 됐을 때 그 가속력을 억제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송전계통의 안정도 증진법이 아닌 거죠. 첫 번째,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야. 2번, 그렇지 않죠. 계통의 리액턴스를 뭐예요? 감소해야 된다고요. 3번, 고장 시 발전기의 입출력을 불평형을 작게 한다. 전력 변동 억제한다는 얘기고요. 고장전을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하자. 맞는 얘기죠. 네,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1번이죠. 3만에, 자, 지워볼게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거. 내용은 많은데, 투자할 만해. 네. 3만의 전력을 뭐래요? 50km 떨어진 지점을 송전하려고 할 때, 송전 전압은 어떻게 하냐요? 근데 조건을 줬죠? 어떻게 계산하래요? 스틸식에 의해서 계산해줘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스틸식을 쓸 때는 꼭 스틸식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1번 보실게요. 네, 반드시 보셔야죠. 우리 경제적인 뭐다? 송전 전압을 말하고요. 우리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VS라고 합니다. 요 놈은 5.5에 루트에 0.6의 LA 플러스 0.01의 키로수 구할 수 있고요. 값 자체가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문제, 계산 문제고요. 실기 문제로 조활하니까 꼭 가자. 그러면 여기서 5.5에다가요. 루트에 0.6인데 이 L은 송전 거리를 말하고요.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송전 거리가 50이네요. 플러스 0.01에 이 P인데 요놈은 송전 전력으로서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돼. 3만이죠. 해서 두드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99. 얼마가 나와서 100kV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꼭 하자. 그 다음에 32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32번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요즘에 보면 추세 그 실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주셔요. 전선 자체의 중량과 빙설의 종합하중을 이제 W1, 통합하중을 W2라고 했을 때 합성하중이죠. 32번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다 합성하중이 됩니다. 저는요, 이 합성하중을 W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냐면, 2도 D는 8T에 WS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 W가 바로 뭐예요? 합성보다 하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S는 경관, T가 바로 뭐가 된다? 수평 장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2도라는 거 보면 이렇게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전선을 가선했을 때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S 경관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전선을 가선할 때 이렇게 경관만큼 가선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예요? 처짐의 정도를 주고요. 이때 이 처짐의 정도를 우리가 2도라고 하죠. 네. 이때 요 합성하중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잠깐만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때 전선로가 받는 하중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요 합성 하중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수직 하중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중? 수직 하중. 그러면 이 수직 하중은 지금 뭐냐면 첫 번째가 전선에 자중이 있어요. 전선에 뭐? 자중. 전 이걸 W1이라고 해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전선의 무게에 따라서 한번 하중을 받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게 빙설의 하중이 있습니다. 무슨 하중? 빙설의 하중. 요 빙설의 하중을 저는 W2라고 해볼게요. 만일 눈이 와서 이 눈이 여기서 얼어버려 갖고요. 그거에 따른 하중을 우리는 W2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빙설의 하중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요것도 문제에서 물어보죠. 빙설의 하중 고려 조건이죠. 빙설의 하중 고려 조건. 두께 몇 미리? 6mm죠. 두께 6mm. 두께 6mm고요. 비중이 0.9인 두께 6mm, 비중이 0.9인 빙설이 전선 상하 부착돼서 어는 경우가 발생되면 빙설의 하중 고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 하중에는 뭐가 있다? 자중과 빙설의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평 하중인데 요 수평 하중은 사실상 뭐다? 통합 하중이죠. 그러면 이 전선이 수평으로 받는 하중이 바로 뭐예요? 풍합에 따른 하중 W2라고 했을 때 실제 이걸 합성하면 요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 하중인데요. 이 합성 하중은 빙설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워도 되죠 이거? 네, 여러분 지우겠습니다. 빙설을 고려하지 않으면 요 W0는
W1의 제곱에 플러스 W3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쵸?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빙설을 고려하면 W0는 W1의 W2의 제곱에 플러스 W3의 제곱에 루트 씌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 합성하중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요즘 추세 문제가요. 이 합성하중을 주면서 이도를 구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실기 문제로.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선 자체의 중량과 빙설의 하중을 더한 값이 W1이니까 요 자체가 W1이네. 그리고 풍합하중 W2니까 요꼴이 나와야죠. 근데 우리가 합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껍데기 들어가고 플러스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전력용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대요. 지워보겠습니다. 32번 추세 문제다. 가자. 33번. 전력용 퓨즈의 장단점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죄다 실기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가 단점이 됩니다. 이건 차단기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장단점의 비교죠. 가급적이면 제가 정리하는 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소형 경량이에요. 뭐다? 소형 경량입니다. 두 번째가요. 차단 능력이 커요. 뭐가 크다? 차단 능력이 크죠. 내가 몇 암페어 퓨즈를 쓰든 엄청난 전류가 들어오든 그냥 끊어져 버리죠. 세 번째가요. 고속도 차단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차단기는요. 보호계전기에 조합을 하고요. 보호계전기가 사고의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동작하는 그런 순서가 있지만 지 혼자 끊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요. 보수가 용이해요. 그냥 갈아 끼우면 그만이죠. 근데 차단기는 거기 연결된 선 빼고 드러내고 그쵸?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재투입이 불가능해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재투입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아, 과도 전류에 과도 전류에 쉽게 용단됩니다. 세 번째가요. 전류 시간 특성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전류 전류 시간 특성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보호계정기를 쓸 수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그냥 실기를 위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한류형 퓨즈라고 그래요. 우리가 퓨즈 한류형, 비한류형 이런 게 있거든요. 한류형 퓨즈는 하단 시에 과전압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요 한류형 퓨즈라고 언급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이제 과도 전류에 의해 쉽게 용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 그쵸?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유지 보수 그쵸? 그 다음에 밀폐형 퓨즈는 차단 시 뭐 소음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안 적어드렸지만 하자. 4번입니다. 자, 34번 부하 전류 차단 능력이 없죠. 예. 우리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34번이죠. 부하 전류에 차단 능력이 없죠. 발록이죠. 34번 발록이 우리가 이제 DS라고 하죠. DS 뭐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하는데 발록이 DS라고 하고요. 요 놈은 무부하 전류만 무슨 전류? 무부하 전류만 대패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요 놈은 기기의 점검 수리 등에 쓰죠. 기기를 점검하거나 기기 점검하거나
수리 등에 사용되죠. 기기를 점검하거나 수리 등에 사용된대요. 갈록이야.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4번이에요. 이 잘 물어봅니다. 어. 자, 35번. 이것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실기 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출제되니까 좀 보자. 역률이 0.8인 부하에 지금 480kW의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를 220kVA를 설치하면 역률은 어떻게 개선되냐요? 결과적으로 물어본 건 역률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역률은요. 시상 전력과 유효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요게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요건 뭐다? 킬로와트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PA 요게 무슨 전력이에요? 피상 전력인데 네. 전류라고 썼네. 피상 전력이죠. 우리가 아는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의 제곱에 무효 전력의 제곱에 뭘 씌운다? 루트 씌운 거죠. 여러분들 콘덴서는 무효분이죠. 지금 콘덴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무효 전력의 변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콘덴서 투입 전에 유효분과 무효분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콘덴서 투입 전에 유효분은 얼마래요? 지금 480kW래요. 자, 이때 콘덴서 투입 전에 무효분을 구할 건데 우리가 아는 무효분은요. 유효분에다가 코사인에 사인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이 유효 전력은요. 무효 전력이죠. 루트 3의 VI의 사인 세타 되죠. 근데 이게 유효분이잖아요. 그러면 유효분은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다 결과적으로 코사인분에 뭐였어요? 사인한 거네? 이 식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무효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지금 유효 전력이 얼마냐면 480이잖아요. 역률은 0.8이네. 코사인 0.8, 사인 0.6이죠. 두드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360kV가 된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구해보면 지금 유효분은 480이었고요. 요거의 제곱에 본래 무효분은 360인데 새로이 뭐예요? 220에 관한 이제 콘덴서가 들어왔고요. 여기에다 뭐예요? 480에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몇 프로? 96%가 나왔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예. 좀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번. 개인적으로는 세모입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좀 답을 찍을 때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뭐냐면 그림과 같은 선로에 F점에서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뭐냐면 영상 임피던스래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 그쵸?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변압기예요. 그리고 요게 하나의 변압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ZTS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놈을 ZTR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송전단, 이제 수전단 개념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금 접지가 잡혀 있는데 요게 ZN이죠. 그러면서 뭐 지락이 됐을 때 고장점까지 보니까 LF네요. 그리고 전체 길이를 우리는 L로 봤네요. 뭐 이런 게 보네. 그럼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를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요. 동성점과 대지 간의 저항은 3배를 잡아야 돼. 네, 해석을 할 때는 이때 여러분들 3배가 안 접혀 있는 일단은 1번, 3번은 나가리예요. 그다음에 ZTS에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3배에 뭐가 된다? ZN이 들어가는 게 서로 위아래가 같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지락점의 임피던스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Z0에다가요. 전체 L 값에다 고장점 LF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 이 표현이 들어간 게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아이고, 문제도 안 썼네.
뭐 어렵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락고장을 해석할 때 여기 공성점과 대지 간의 저항값은 3배를 잡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자분도 뭐 이제 그 임피던스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좀 여기 3배 들어간 거 기억하면서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보시면 성전선로에 코로나 뭐가 된다? 임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이제 경우래요. 볼게요. 37번도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코로나 개시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임계 전압이라고 하죠. 무조건 클수록 좋은 거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이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 코로나 개시 전압 이 M이라는 것은 24.3에다가 M0의 M 안에 델타에 지름 D에다가 로그 10의 R분지 D가 되겠습니다. 값 자체가 킬로볼트야. 이때 M1, M0 전선 계수예요. M1 날씨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상대 공기 밀도가 됩니다. 요게 이식을 짤 때 조건이 있어. 20도에 기압은 760mWh인데 요게 273 플러스 T에다가 0.386의 B로 봐요. 요때 T는 기온이 되고요. B는 기압이 되는 거야. 미리미리 H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는 전선의 직경이죠. 센티메타.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든 관계가 없어요. 반지름 등가 성간거리죠. 볼게요. 1번 온도가 높아진대. 봐봐요.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공기 밀도 작아져. 상대 공기 밀도 작아지면 이 작아지죠. 아니네. 2번 상대 공기 밀도 방금 얘기했잖아. 얘 작아지면 얘 작아지니까 작아지네. 3번 맞죠? 이게 맞는 거야? 이거죠. 그 다음에 기압이 낮은 경우 아니죠. 기압이 낮으면 또 상대 공기 밀도 떨어지잖아.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되셨죠? 그래서 정답 이제 3번 되겠습니다. 38번 볼게요. 다음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이 이런데 VR1은 뭐예요? 오, 주는 문제죠. 38번, 좀 천천히 하자. 발음이 이거 그쵸? 네. 38번 전압 변동률 되겠습니다. 우리 전압 변동률을 델타라고 전 해볼게요. 그럼 요 놈은 무부하식 수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다음에 백분율 표시한 거죠. 요게 뭐예요?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 몇 번이에요? 4번. 그렇죠? 틀리시면 안 된다. 39번. 154 송전선로에 10개의 현수회자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 이때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39번 볼게요. 애자련의 전압 부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탑을 보면 우리가 여기다 애자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죠? 네. 저는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애자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죠. 그리고 전선을 이렇게 가설하네. 이 현수애자를요,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 그래서 하나로 사용한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애자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얘네들이 지금 보면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얘가 부담하는 전압이 사실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쪽에 특정 애자에 전압이 많이 걸리고요. 한쪽은 오히려 적게 걸린대요. 이걸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전압 부담이 이 정전 용량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전압 부담이 가장 큰 애자래요. 여기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가장 큰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할 때 전선 또는 전선로 측으로부터 전선 또는 전선로 측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애자래요. 두 번째가 가장 적대요.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해자예요. 네. 그러면 얘가 제일 크면 얘가 그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희한하게 철탑, 다른 말로 지지물로부터 3분의 1 지점, 몇 분의 1? 3분의 1 지점의 대자나 전선 또는 전설로 측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의 애자가 가장 크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요 애자죠. 여기가 절반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면 154 송전선로를 10개를 현수했을 때 부담이 가장 적은 거. 지금 철탑에서 세 번째 정도 되겠죠? 네. 왜냐하면 전선에서는 7나 8번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하셔야 돼요. 40번 여러분들 욕심 없습니다.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란 최초 주파수의 어떤 값이냐면 최대값이에요. 이런 거는 뭐 그냥 확인만 해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란 주어진 조건, 즉 성능에 지장이 없이 투입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를 말하고요. 투입 전류는 최초 주파수의 최대값을 말하며 이것은 전격 차단 전류의 2.5배를 표준으로 한다. 뭐 이런데 확인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1회차 문제가 되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라고 볼게요. 네, 29번. 그 다음에 36번. 그 다음에 40번 정도가 그러하네요. 예.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가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이제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